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경을 다급하게 찾았다는 그렇죠. 거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는 이미 선장이나 그 승무원들은 알고 있고. 있었고. 그렇죠. 것 같고 예.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뭐 조치를 했거나 그렇죠. 뭐 어떤 그 예.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건 이제 녹취로 하고 이게 실제 그 사람도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수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8시 48분, 그러니까 8시 48분에 처음 급변침을 한 뒤로 배가 이상이 생긴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시 48분부터 첫 교신이 이루어진 8시 55분까지 7분이라는 시간 동안은 도대체 뭘 했는지 이 부분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안에도 물론 통신이라든지 교신이라든지 있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그 동안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부분도 앞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무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초기 예. 의 어떤 대응을 갖다가 상당히 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대응 못했다는 걸 사건의 알 수가 있을 것 가장 같아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네. 기울기 시작하면서 30분 동안에 조치를 아무도 안 취한,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이런 대행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이 교신문 내용으로 보니까 정말 제가 이를 쭉 보면서 정말 조금 화가 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벌써 이 배가 8시 50분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통신 내용으로 급한 상황이 벌써 승무원들은 다 알고 있고 녹취록 내용만 봐도 그렇게 급한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 네. 선교에서 승객들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걸로 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녹취록을 토대로 볼 때 권준기 기자, 네. 이 배 안에서 어떤 승객들을 위해서 했던 조치 네. 거의 뭐 없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 교신 내용은 말하자면 그 관제센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통으로 보게 되면은 교통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제센터하고 이 여객선하고 사이의 교신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한 부분은 있죠. 예. 20분 무렵에 이미 방송이 고장이 났다, 방송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전에 보면 10분 이미 첫 교신이 이루어진 8시 6분, 7분 이 무렵부터 해서 이미 이준석 선장은 움직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승객들에게 일단 구명조끼라도 입고 대기를 하고 있으라, 내지는 이런 식의 지시를 했다면 지금 일어난 일보다는 좀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최초로 진도에서 이제 9시 6분에 세월호를 이제 그렇죠. 그게 제주에서 9시 6분이죠. 넘겨받아서 9시 6분에 최초로 진도에서 받아서, 예. 세월호를 호출하고 예. 9시 6분에 이미 질문이 세월호에게 첫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침몰 중인가 이렇게 네. 질문합니다. 예. 세월호는 침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조를 부탁한다. 또 금방 넘어갈 것 같다. 또 기울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네. 합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은 바로 과연 9시 7분, 10분, 이 9시 초반대 시간에 과연 정말 승객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기울어져 있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선장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미 포기를 한 큰 거지. 이 예. 판단에 실수를 한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무렵에 과연 주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런 것도 따져봐야겠죠. 예. 9시 17분 무렵에는 이미 이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진도 VT에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물에 잠겼느냐 물어봤는데 브릿지, 그러니까 함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잠겼는지 파악이 안 된다. 네. 이미 그때는 뭐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이 선박에 대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19분에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세월호에서는 해경 구조 선박이 언제 오느냐 묻기 시작을 하고 9시 24분에 진도 VTS에서는 빨리 승객들을 탈출시키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 교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9시 26분, 9시 27분 경비정이 도착하고 헬기도 도착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때 무렵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잘 안 들린다, 다시 네. 얘기해달라, 천천히 얘기해달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이미 함교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때 잘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헬기가 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헬기로는 너무 승객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0분 무렵에는 주변 선박에 구호 지시를 하고 또 32분에도 또 교신을 하고 마지막 교신은 37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교신을 보면요. 현재 침수 상황이 어떤지 다시 묻고 있지만 침수 상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승객들은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방송을 했는데 좌연으로 이동하기도 쉽지가 않다. 또 상선들이 옆에 근접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배가 60도 정도 좌연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항공기가 주변에 떠 있다. 이 세월호가 이렇게 주변에 뭐 도와줄 어선이라든지 헬기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 예. 네. 지금 이 교신 내용을 보면은 세월호의 그 교신 내용만 봐도 상당히 지금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9시 14분에는 이미 배가 많이 기울어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계속 또 그 뒷부분에는 지금 만약에 탈출을 시도한다면 구조가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뭔가 지시 사항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죠. 이미 정말 답답한 게 그 세월호 선장이 예. 배가 완전히 기울기 전의 시간입니다. 네. 9시 초반대 시간이면요. 근데 이때 이미 움직일 수 없다는 독단적인 판단을 했고 그 이후에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는 9시 20분 무렵에도 주변에 상선이 도와줄 상선이 와 있는데도 네. 계속해서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고 해경이 와 있느냐만 자꾸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 이 문제를 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견이 좀 되고 예. 있는데요. 9시 26분에 보면은 예.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8시 55분부터 침수가 되기 시작했고 배가 기울기 시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원정이 없어진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 55분 이제는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3, 40분 뒤도 지금 탈출하면 뭐 구조할 수 있냐고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 네. 내용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탈출에 대한 선장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격이나 교육이나 제도나 이런 뭐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복원정이 이러면 20도만 넘어보고 복원이 안 되면은 네. 선장은 바로 태암 준비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예. 30분 이전에 예. 동안 그래서 태암 단정을 내리고 막 하듯이 다른 일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생략을 하더라도 지금 퇴출하면 배가 거의 지금 이거 보면 예. 예. 배가 이렇게 돼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쪽이니까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죠. 네. 이런 상태인데 탈출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아니죠. 예. 당연히 탈출이죠. 그리고 또 그 앞에 21분 전에 그 VTS에서 진도에서 선장이 판단하시오. 예. 그것도 또 말이 안 됩니다. 침몰 중인데 무슨 퇴출을 선장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벌써 안에 승객들은 납작했다고 대기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이게 복원될 줄 보는 보통 상식은 배는 넘어지면 이런 상식 하에서 대기하는 게 대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요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25분, 26분 이때 선장의 생각은 통신사의 교신 내용은 이런 벌써 퇴출은 벌써 8시 55분 55분? 이전에 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퇴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퇴출할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퇴출을 안 시키려고 했는 건지 퇴선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 매뉴얼상으로 배가 이제 어느 정도 기울면 퇴선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면 제일 그냥 중요하죠.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죠. 경험이나 이거 배가 복원력이 안 생기고 네. 또 충돌이 해서 침수가 되고 예. 또 어떤 이 선박에서 배가 깔아앉게 되면은 태암병 군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비밀 장비도 있고 변기도 있기 때문에 태암 장비가 아주 철두철미입니다. 그 훈련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상선에서 이런 훈련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태선 준비가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예, 물론 뭐 일반 상선이 군에서 그 적용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국제적으로 IMO 이런 규정에 예. 따라서 태선에 대한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절차가. 예. 그런 내용은 않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9시 26분 벌써 배열이
이 배가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퇴출하면 구조됩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선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벌써 퇴선을 해도 한참 먼저 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거의 한 8시 55분 이전에 퇴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8시 55분 이전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조는 해경만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또 어떤 지시를 갖다가 관제센터로부터 뭔가 좀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보면. 이 과연 독립적으로 이 선장이 이걸 판단할 수 맞습니다. 바로 그 있었는지 상당히 점을 그 의문스러운 점이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많은 것 점이고 같아요. 자격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선장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선장이 내려라 해도 위급상은 배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배를 지킬 상황인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예. 앞서서 이제 교신 녹취록이 올라오는 대로 이제 바로 해서 들어보면 더 그 다급했던 그 상황을 하다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배가 침몰한 시간은 몇 시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8시 55분부터 이제 교신이 긴박하게 이루어졌고 네. 녹취록이 지금 이 녹취록으로 보면은 일단 9시 37분까지 이제 교신이 끝나죠. 그렇죠. 37분에 마지막 교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37분까지는 승무원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신을 했으니까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승무원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배가 가라앉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 한 50분 무렵까지만 해도 배가 많이 기울긴 했지만 완전히 지금 그 해수면에 닿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 10시 이후부터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시간은 10시 20분쯤 아마 배가 지금 침몰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9시 좀 시간을 좀 넉넉 잡아도 8시 55분 첫 교신이 이루어진 9시라고 보면 9시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지금 배가 그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9시 무렵에 판단을 일찌감치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9시 무렵에 계속해서 승객들한테는 이 객실 내부에 있으라고 하면서 네.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왜 주변 상선이 오는데도 해경만 기다리고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았는지 이 부분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게 지금 이 교신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승무원들이 과연 몇 시까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었는데 한 30분 무렵에는까지는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 네. 교신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사고를 보면 이 부실한 선원 교육과 허술한 출항 전 선박 점검이 문제로 지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출항 전에 선박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선장과 선원을 지도 감독하는 이 운항 관리자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이런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항 관리자는 출항 전 선박과 선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해운법 시행 규칙을 보면 운항 관리자는 승선 정원을 지켰는지, 규정을 초과해 화물을 싣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구명기구와 소화 설비는 제대로 준비했는지, 선장이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운항 관리자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보면 운항 관리자가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장이 운항 관리자에게 제출한 점검 보고서에는 차량은 150대, 화물은 65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출항한 선박에는 차량은 180대 실렸고 화물은 1157톤이나 실렸습니다. 운항 관리자가 출항 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벌써 과정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좀 빼라 뭐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요. 현실적으로는. 운항 관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해양경찰의 형식적인 지도 감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정기적으로 점검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1차 책임은 그쪽에 있고 2차 책임은 저희가 수시관리를 갖다가 운항관리실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관리 같은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관리하는 운항관리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회사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독립기관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힘과 이런 것을 좀 권한과 이런 것을 부여를 해서 이익단체가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감독 주체는 형식적인 지도감독에 그치고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인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가족 대표들 시위를 했고요. 네. 오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하고 면담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이 가족 대표들은 정부 대처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앞서 이제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려다가 경찰과 충돌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전남 진도체육관 앞. 가족 대표 수십 명이 경찰에 막혀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청와대를 방문하려다 경찰의 저지에 불이 친 겁니다. 아이들은 일단 다 죽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다 죽었다 봅니다. 그러면 그 소음불이 하는데 길을 가는데 길까지 막습니까? 어느덧 침몰 닷새째지만 더딘 구조의 200여 명의 생사는 아직도 묘연하고 사망자 수까지 수시로 바뀌는 경찰 발표에 불씨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믿고 여행을 하다가 죽었어.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진로를 막았다는 경찰은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가족들을 달래보려다 차 안으로 쏙 들어간 총리는 인파에 가로막혀 진퇴양난입니다. 아니 이럴 바에 뭐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왔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직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승객들. 기다리는 가족들의 가슴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뉴스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조금 전 세월호가 침몰 직전에 진도해상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골든타임 때의 세월호와 진도센터와의 교신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교신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진도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승객 탈출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선장은 계속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빨리 판단을 내렸다면 그리고 탈출 지시를 바로 내렸다면 이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취재 기자 또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권 기자, 이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선장이 빨리 탈출,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녹취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가장 의문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미 배가 기울고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예. 이미 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승객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이 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가장 답답한 부분은 주변의 상선들이 그 사고 해역까지 와서 도와주기 위해서 주변까지 왔는데도 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승객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승객들에게 객실에 있으라고 하면서 끝까지 해경 선박이 주변에 왔느냐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진도 VTS, 그러니까 관제센터하고 통신했던 내용을 보면 네. 상선들은 주변에 왔는데도 주변에 해경 선박이 와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객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이준석 선장은요. 예. 그렇게 되면서 아까운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이 소위 골든타임이 예. 지체가 된 겁니다. 결국에 9시 37분 마지막 교신 때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선장은 이 승객들을 퇴선시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해경만 찾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된 거죠. 자, 녹취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래픽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십시오.
네. 진도 VTS에서 첫 교신이 간 건 9시 6분입니다. 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이 8시 48분에 첫 급변침이 이루어진 이후에 선박에 이상이 생깁니다. 8시 48분에 이상이 생기고 이 7분이 지난 8시 52분 조난 신고를 하게 되고요. 네. 55분, 8시 55분에 제주 VTS, 그러니까 제주 관제센터와 첫 교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미 배가 기울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예. 자, 9시 7분에 침몰 중이다. 구조 부탁한다. 이건 세월호에서 세월호와 진도 VTS. 그렇죠. 근데 교신 여기서 내용이 주목할 있는 부분은요. 거죠. 예. 이미 진도 VTS에서는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걸 알고 교신을 합니다. 첫 질문이 뭐냐면 예. 지금 귀선이 침몰 중인가라고 처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질문을 하게 되니까 세월호는 그렇습니다. 빨리 해경을 부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금방 넘어갈 것 같다. 배가 기울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다. 예. 또 승선원들 구명정을 아직 못 탔다. 이 그리고 구명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50도 이상 기울었다. 이 내용도 나오고 있고. 정현우 원장님. 네. 저 때예요. 저런 교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이라면 제대로 된 선장이라면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됐습니까? 네. 정말 숨가쁜 순간이었는데요. 구명정 저 시간뿐만 아니라 그 네. 이전에 8시 55분, 지금 노체록에는 9시 3분 이거만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8시 55분, 그 이전입니다. 사고 생기기 전에. 예. 그때에 선장이 조치를 취해야 할 내용들이 전혀 취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는데 네.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보온력이 없어진 상태라면 반드시 그것이 판단되자마자 예. 바로 태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전 승조원들이 승객들이 라이프자켓도 있고 갑판에 나와 있어야 되고 단정을 내리고 라이프자켓을 다 풀어내리고 예. 또 조난신호를 아까 보낸 걸로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내고 그리고 또 그 배를 또 구조 요청하면서 도착할 때 이 승객들을 몇 시에 물에 뛰어내려라 네. 이렇게 네. 판단할 정도 그 시간이 조금 전에 말씀 그 시간이 아니고 네. 8시 55분에 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치를 내렸어야 됐다. 탈출 조치를. 그렇죠. 태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었죠. 예. 네. 태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승무원들이 따를 경우에 온도 때문에 저체온 현상에서 오랫동안 2시간 동안 견딜 것인가. 그 기간에 구명정 올 건가 말 건가. 그걸 판단해서 떨어지는 시간이지. 네. 8시 55분에 벌써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인데. 8시 55분에. 8시 네, 55분에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그거 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다. 조금 전에 말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예.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8시 55분에 제주 VTS와 먼저 연락을 취했을 때 네. 그때도 분명히 지금 배는 넘어갑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시 7분에 세월호에서 또 침몰 중이다 구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도 분명히 이렇게 침몰했다는 판단이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뭔가 진행이 안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교신 내용을 보면요. 권중희 기자. 네. 이 승객들의 안전. 네. 이 승객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신 자체는 사실 관제센터하고 그 여객선 사이의 교신이기 때문에 이 세월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 이 교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교신 내용을 보면 승객들을 어떻게 하겠다, 선장 입장에서 승객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해경선을 보내달라, 지금 내보낼 수가 없다 이런 말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9시 17분 내용 보시죠. 네, 9시 17분에 선원들한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 네. 사실 17분 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9시 14분에 보면은 예. 이 주변에 있던 상선이 도착을 했고 이미 승객들이 탈출하면 구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그 어선이 와서 우리가 도울 테니까 승객들을 내보내라, 탈출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 진도에서는 진도 VTS에서 승객들 탈출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배가 기울어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정도 기울면 탈출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원장님? 가능합니다.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50도 정도 기울었어도 충분히. 그렇죠. 예. 아가 침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도 옆으로 해도 네. 기어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 배 모형이 있는데요. 네. 지금 50도 정도 기울어졌으면 어느 정도고 어떻게 그럼 대피가 이루어졌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 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 항해하다가 네. 기운 다음에 왼쪽으로 50도로 이렇게 왼쪽으로 먼저 기울어졌죠. 예.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된 게 50도 정도 50도 됩니다.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 승객들이나 오른쪽에 있는 승객들은 네. 물에 왼쪽이 더 훨씬 가깝게 물에 뛰어내리기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선장의 마음만 먹고 판단이 제대로 섰다면은 이 판단이 8시 55분 이전에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8시 15분에도 하지 말까 어쩔까. 아까 정작 9시 15분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아까 또 네. 17분에 또 나오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진도 그 통제국에서도 선장이 판단하셔 퇴출은 이런 이야기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선장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네. 선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걸 결정하고 결심하고 집행한 사람이 선장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 네. 중요한 대목이 9시 23분입니다. 네. 앞서서 9시 14분에 이미 주변에 있던 이 상선, 어선들 와서 도와줄 준비가 돼 있었고요. 23분에 보면 그 진도 VTS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비정 도착 15분 전이다. 예. 얘기는 뭐냐면 15분 전이고 방송을 해서 승객들에게 구명 동의 착용을 지시를 하라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9시 23분에는 경비정이 곧 도착하기 때문에 승객들을 내보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아까도 이준석 선장이 어제 새벽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왜 그렇다면 승객을 탈출을 안 시켰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조류도 강하고 이 수온이 낮기 때문에 네. 승객들이 먼저 나갔을 경우에는 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퇴선 명령을 안 내렸다는 건데 15분이라는 시간이라면 충분히 해경 헬기나 선박의 경비정이 와서 구해낼 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곧 도착한다고 그렇죠. 가르쳐줬잖아요.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오는 그 온도 11도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의 온도가 11도라면 한 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15분 만에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선장이 이때는 적어도 퇴선 명령을 내렸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14분에도 이미 주변 상선이 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고 예. 네. 23분에도 헬기가 곧 도착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비정이 곧 도착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라도 판단을 했다면 이런 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요 17분경에 그 세월호에서 얘기한 거를 보면은 예. 선원도 라이프 자켓 입고 대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입었는지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선원들도 브릿지에 모여서 거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브릿지가 어디고요? 성교입니다. 성교입니까? 네, 혹시 그 부분에 있었더라면 브릿지가 예. 예. 요 그림 이 모양 이리 돼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요 앞부분이 브릿지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었더라면 예. 탈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브릿지가 배를 3등 항해사가 여기 있었고 예. 그다음에 조타사가 여기 있었고 그러면 이제 통신사는 이 안에 지금 이 메시지 갖고 있는 사람 이 안에 통신실이 있어요. 뒤쪽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예. 예. 뒤쪽에 통신실이 있고 그러니까 브릿지가 요걸 이야기합니다. 예.